단식을 중단하고 장동혁 대표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긴급한 응급조치는 완료됐지만 퇴원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6명의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장동혁! 대표 의식 상태는 좀 어떤지 대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의식 상태로 조금은 돌아왔고요. 간단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흉통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심장의 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검사는 추 앞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와 가깝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 있는 병원 가지 않을까 했는데 관악구 양지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조금 전 들으셨다시피 흉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유민 대변인님, 건강이 그렇게 당연히 뭐 8일 동안 단식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이상 소견이 있나 보네요. 예, 단식 과정 중에도 의료진들이 진단을 했을 때 뭐 바이탈 사인뿐만 아니라 더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영구적인 장기나 뇌 기능의 손상까지 우려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이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히 맞아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께서 바로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이 흉통 말씀 주셨지만 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심장과 연관된 또 통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검사를 마친 뒤에 좀 안정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홍익표 수석이 어제 국회를 왔었는데 왜 단식장을 들르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하기로는 실제로 조금 조율되던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약간 계획이 틀어진 면이 있는 거고 이제라도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어제부터 뭐 저하고도 직접 홍익표 수석이 이야기를 했고요. 조승래 사무총장도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오늘 조승래 총장도 저하고 아침에 통화를 일찍 하면서 혹시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고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일과 전에 좀 일찍 둘이 가보자 이런 상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승래 총장은 정의용 사무총장하고 좀 통화를 해서 조율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판단하기는 박근혜 대통령님 오시는 일정이 이렇게 조율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뭐 아무리 뭐 과거에 뭐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저기 누워 있는데 뭘 왜 가서 뭐 그런 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홍익표 수석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예방했다가 바로 야당 지도부를 예방을 다 하는 것이 이제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어제도 뭐 상황이 좀 안 맞았어요. 또 홍익표 수석도 그렇게 안 맞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오늘 다시 오겠다 하고 이렇게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국민들께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 수석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찾아서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뜻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에게 병원에 한번 병문안을 가보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원내 대변인이던 시절에 당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뭐 병문안을 갔다거나 방문을 한 모습은 없었다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입장이 다르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주진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그 당시 이슈는 이제 당 대표의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로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탄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이것은 그냥 그 장동혁 대표 개인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공천 관련돼서 뇌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명분이고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단식을 하는 상황이고 네. 저는 기존의 그 정치 관행에 따르더라도 지금 야당 대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 동안 특히 정무수석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지켜본 것도 예. 민주당의 그 강성이신 분들이 이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속셈이 좀 포함돼 있어서 좀 실기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정청래 대표를 예방했을 때도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기 나오지만 60m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김에 방문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저는 아직 방문을 하지 방문을 못했던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그게 뭐 해법은 간단합니다. 병문안을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예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지만 국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병문안보다 실질적으로 특검을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공천 뇌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 한 명만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고 네.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탄원서가 접수됐는데 예. 버젓이 당시 김현지 보좌관한테 접수됐다는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탄원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의 시스템으로는 공천 뇌물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예. 그렇다면 저 방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공천 뇌물 특검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그 주장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결집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가 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위로하러 가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정치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 중에서 제일 하급인 과제일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다른 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겠습니까? 가족들이 했더라도 책임이 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떤 화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론 난 것이 내부 총질 없어야 된다. 그리고 특검법 그 관철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 안 온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결집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명 처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즉 당에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최고위 의결만 남겨놓고. 그렇죠. 남겨놓고 있고 당에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당에서 쫓아내는 사람한테 자꾸 와서 왜 장동혁 대표한테 와서 손을 잡아라 뭐 이야기하라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뭐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까지 내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피고인이 판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 결정은 지금 장동혁 대표 손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월요일 날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 열어서 지금 제명을 처결하면 그냥 제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자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와서 하라, 와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원래 단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 끝났으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YS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단식하는 걸 보면 네. 결국 이게 국민적 어떤 이 공분 이런 것들을 좀 끌어모아서 이걸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투쟁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군부 독재의 어떤 여러 가지 탄압이 있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단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 이제 표출한 거거든요. 네. 그때는 언론 보도도 안 됐어요.
그때 언론 보도는 뭐라고 됐냐 하면 한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표현이 됐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그때 이제 부마 항쟁도 일어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동혁 전 대표도 단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모으고 충분한 사전적인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네. 사실 딱 한동훈 전 대표 제명가 딱 끝나자마자 결정되자마자 그다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바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단식이 정말 특검을 위한 단식인지 아니면 제명 조치에 대한 어떤 반발을 어떤 단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무마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의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지금 상황을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하는데 왜 안 왔냐?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비판으로 문제를 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얘기를 들으신 주진우 의원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한동훈 대표 제명을 덮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뭐 일각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셨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와는 좀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개별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은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주당 폭주를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개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결집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어떤 당원들의 또 진정성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난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각자 그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면서 조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좀 뭉치자고 하는 그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화해의 제스처든 어떤 정치적인 화합의 메시지든 시기를 딱히 정해두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식 기간 내에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한다기보다 그 이후에도 길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의 공통된 주문 사항은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 인사들이 전부 다 모였던 그 총의도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을 위해서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